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6년 1회 도덕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도덕적 개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뭐 어떤 걸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건데요.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목적을, 자, 지금 보면 어떤 제약이나 구속이 없다 이 말이 있고요. 자, 제약이나 구속이 없다. 그 다음에 핵심이 스스로 뭔가 어쩌고 하고 있죠. 스스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단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이 자유의지고요. 자유의지란 게 이런 개념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어떤 의지죠. 결정론은 오히려 반대되는 겁니다. 결정론은요, 우리가 운명 결정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운명 결정론자야. 이거는 뭐예요? 정해진 대로 따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과관계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도덕적 무지는 이거와 관련이 없죠. 도덕적 무지는 어떤 도덕 윤리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도덕적 무지입니다. 이거는 뭔가 지금 스스로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개념. 지금 약간 비슷하네요. 도덕적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덕적 자율성.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도덕적 행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속성을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역지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을 봤을 때 얼마나 무거울까? 내가 대신 들어줘야지. 이런 것들. 그죠? 외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거는 일종의 다른 데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거, 자율성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하고 2번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다음 사례에서 발생한 지식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 우리가 이제 지금을 지식사회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정보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식정보사회. 나오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사생활 침해. 개인의 어떤 우리가 이제 뭐 피싱이나 이런 범죄들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뭐 이런 거. 개인 정보 유출. 그다음에 P2P 뭐 이런 것들, 그죠? 저작권 침해하고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이죠. 정상적으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받아 작곡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이거죠. 나머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익명성. 자신의 어떤 존재를 감추고 뒤에서 이제 악성 댓글 달고 도망가고, 그죠. 마치 남의 집 앞에 똥 싸고 도망가듯이. 악성 댓글 이런 것들. 정보 격차. 토론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 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겠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발언을 자제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이 다수결 있죠. 다수결의 어떤 그 위험성이죠. 위험성입니다. 수의 논리로 이제 소수의 아주 중요한 의견을 무시할 수 있죠. 소수 의견이 이제 무시되는 이와 같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서 내용 중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을 이해, 공감하는 사고과정, 올바른 도덕적 판단,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거.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 이 배려는 항상 나와요. 정의로운 사회제도 구현을 위한 조건.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평등한 사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 이런 게 정의로운 사회인데요. 기본권이 보장돼야겠죠.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뭡니까? 공권력.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어떤 그 경찰의 수사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검찰의 뭐 어떤 뭐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래서 뭐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막 한다.
이게 바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정한 분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롤스가 얘기한 정의론에서도 강조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투표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기도 하잖아요. 참정권. 법을 지키고, 준법. 부정과 불의를 묵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맞서 싸워야 되고 막 집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줄 알고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사고는 해야겠죠. 민주시민으로서. 납세,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겠죠. 자, 롤스의 정의론. 자, 롤스의 정의론은 두 가지 원칙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의 원칙. 그죠? 자, 자유에 대한 평등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 그죠? 사회적 약자 배려. 그래서 평등한 기회 균등이죠. 평등한 기회 혹은 기회 균등. 자,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원리는 뭡니까? 이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좀. 사회주의. 일종의. 이건 아니에요. 합의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의. 그렇습니다. 롤스가 여기서 말한 정의는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차. 어떤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있어야 할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이게 1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이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그렇죠? 이게 바로 2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면 이게 차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평등의 원칙,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차등의 원칙. 됐고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예요. 9번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딱 그 객관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거. 중용이죠. 중용. 자,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스토아 학파가 아니라 공리주의자들이죠. 공리주의.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제레미 벤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이런 분들. 그래서 공리주의는 대체로 이제 결과의 어떤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스토아 학파하고 무관합니다. 무정부론자들. 정념이 없는 마음 상태. 그래서 이게 스토아 학파의 가장 핵심이 자, 스토아 학파 가장 핵심이 바로 정념. 그러니까 어떤 그 욕심을 이런 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이런 거. 금욕주의, 절제 뭐 이런 거.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요 말이 맞는 겁니다.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 철인 정치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철인할 때 이 철인은 철갑으로 둘러싸인 철인 28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철학적인, 그죠? 그 철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 자, 11번 아담 스미스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국가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전체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밤에 도둑놈이나 잡아라.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라. 이게 뭐예요? 도둑놈이나 잡아라 밤에. 야경국가론이죠. 야경국가.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죠. 야경국가. 같은 말로 소극적 국가.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죠. 자,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복지국가. 적극적 국가. 큰 정부죠. 큰 정부. 혹은 행정국가. 큰 정부.
됐습니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보편적인 행위의 도덕 법칙.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도덕 원리. 자, 어원은 기독교 윤리에서 나온 거고요. 기독교 윤리. 황금률이다 이런 말을 하죠. 보편적인 윤리 법칙이에요. 황금률.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굳이 제가 풀어드리면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 지침의 약자예요.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 지침. 고귀한 윤리 지침. 황금률.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 원리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다. 변증법은 뭡니까? 헤겔 같은 분들, 뭐 포이어바우 이런 분들, 헤겔, 뭐 정반합이죠, 이른바 정반합. 자, 뭔가 이렇게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옳은 현상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 반대되는 게 나타나고 그게 합쳐져서 또 새롭게 합이 만들어지죠. 그럼 또 거기에 반대되는 거, 또 제3의 게 만들어지고 정반합, 변증법. 자, 기계로는 뭐 별도로 여기서 볼 필요 없고요. 가언명법은 뭡니까? 가언명법. 칸트의 어떤 정언명법, 가언명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언명법은 일종의 조건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부. 만약 뭐 하고 싶다면 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if. 만약 어떻다라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조건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번. 저기 다 지울게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 서로의 차이를 부정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배려라든가 타인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정관념, 선입견 안 좋은 거고 흑백 논리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거죠. 자,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다 나왔네요. 칸트, 벤담. 자, 칸트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의무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의무론. 자, 인간이 다해야 될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벤담이 나오고 있죠. 벤담은 앞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과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동기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는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 요즘 뭐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라든가 아니면 국외 노동자들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필요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른 민족과 문화를 배척하면 안 되겠죠. 이들을 이제 포용하고 해야겠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해야겠죠. 배려하고 뭐 이런 좋은 얘기 많잖아요. 이런 것들. 편견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국내 이주 여성을 위한 교육 재능 기부하고 이런 것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로 서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이죠. 연기설.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고. 그죠? 성악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얘기한 분이 있고 동양에서 얘기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서양 누굽니까? 성선설, 루소, 홉스 이런 분들. 동양은 맹자, 순자 아니에요, 순자. 국부론, 아담 스미스가 아까 그 얘기한 거 보이지 않는 손, 그 얘기한 책이 국부론이에요.
사회계약론, 이분들이 사회계약론자잖아요. 루소, 홉스, 그 다음에 한 분 또 누구 있어요? 로크 이런 분들. 사회계약론. 자, 됐고요. 17번. 유교. 이건 그냥 유교, 이 중에서 내용 안 봐도 유교하고 관련된 게 뭐예요? 인이잖아, 인. 자비하고 팔정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고. 나중에 이제 요거 졸업하시고 대학교 가서 학부과정 때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국민윤리 같은 거 공부하시면 좀 더 깊게 다뤄요, 다. 무의자연은 도교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과 어우러진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그죠?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무의자연. 주제 시민불복종. 자, 시민불복종 나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문적으로 저항권. 혹은요 어떤 뭐 시민혁명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혁명. 공동선, 이게 뭐예요? 공공의 이익, 그죠? 공공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요.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 이런 것들. 항상 폭력이 물론 수반될 수는 있어요. 무조건 비폭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원칙은 비폭력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뭐 폭력이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폭력적이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죠. 폭력적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 최후로 이제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거죠. 19번. 자기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모두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열린민족주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화주의는 뭡니까? 중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죠. 배타적인 거는 멀리 배척하는 거고, 극단적인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요. 자, 다 지워버릴게요. 이쪽. 20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성선설. 동양에서는 맹자, 서양에서는 루소. 그죠? 헤겔은 변증법, 정반합. 홉스, 순자 방금 다 정리했잖아요. 자, 정의의 여신 디케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왼손에는 저울. 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칼. 저울은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인 거고, 칼은 공정하게 해서 법 집행을 하겠다.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칼로 후려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권력을 얘기하죠. 그럼 답이 뭐예요? 공정이고, 여기 답될 만한 거는 여기서 권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공권력은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뭘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법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는요, 이 공권력, 다시 말하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혹시 권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력이란 말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이걸 권력으로 하시면 이분이 마음대로 막 권력을 누리겠다, 막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독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법성으로 가야 돼요. 22번. 과학자의 목적은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다. 자연을 이용해서 노예를 만들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도구주의적 관점이죠. 자연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인간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죠. 베이컨. 삼겹살. 그죠? 자, 23번.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시민들의 수동적 참여. 별로 안 좋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국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판도 할 줄 알고, 국가의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이제 어떤 그 독재라든가 절대주의 국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그러니까 뭔가 좀 자연의 어떤 조화, 자연의 흐름, 이걸 얘기하죠. 소국과민. 그죠?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들이 이렇게 서로 자연과 조화롭게 이렇게 벗삼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작은 이러한 어떤 지역 공동체라든가 작은 국가를 이상적인 걸로 봤죠. 겸허와 겸손의 덕, 부쟁, 서로 논쟁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거예요.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상선약수.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자연과 조화로움 이런 것들. 자연의 어떤 흐름, 순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 이거는 어디서 강조하는 겁니까? 도교. 그죠? 지인, 신인, 천인 이런 것 다 답이에요. 지인, 신인, 천인 이런 것들 다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관이에요. 인간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민족의 단합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같은 언어, 역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자,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물론 기본적인 어떤 용어나 말은 틀리지만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이 민족 정체성이고요. 약간 뭐 어려운 거 굳이 어렵다고 하면 한 2문제 정도 뭐 콕 집어서 뭐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본서에서 그다음에 기본서와 그다음에 기존에 공부했던 그 기출문제 누적된 거를 딱 봤을 때 한 2문제 빼고는 나머지 그냥 술술술 풀 수 있는 거고요. 2문제 정도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 합격의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우리는 항상 도덕을 약간 그 전략 과목으로 제가 이제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따졌다면은 한 2문제 정도 어긋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가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더 꼼꼼하게 너무 정리를 해두시고요. 혹시 좀 어려우셨다면은요. 아직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에 있는 그 기본 이론 정리 그다음에 기본 강의 좀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